저는 3월부터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률이 개선될 거라 말해왔는데,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4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가 끝나고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나스닥은 목요일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원웨이로 2% 상승해서 금요일에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개장 전부터 발표된 여러가지 경제지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은행 실적을 명분으로 꽤나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목요일에 강한 매수세가 잠깐 지속됐지만 이후 매도세가 나왔고, 장 중반 이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데 성공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0.58% 하락해 27.47달러로 마감했으며, 목요일 장 마감하고 나스닥이 12,000포인트 근처까지 눌리면 스윙 계좌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와 현금의 일부로 TQQQ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TQQQ가 어느 정도 반등해 중장기 계좌에서 매수를 멈추고 스윙 계좌에서 현금을 모으며 계좌를 운영할 것입니다. 아직 현금이 많이 없어 거래 금액이 귀여운 수준이지만 현금이 쌓일 때마다 조금씩 거래 금액을 늘려갈 것이며, 저의 포지션을 항상 공개하겠지만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전달드립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개장 전부터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생산은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모습은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를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완화시켜준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시장의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기관 세력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저 주가의 움직임의 명분으로 지표를 사용할 뿐입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늘 지표 자체가 아니라 세력들이 지표를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해석하고 개미들은 그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며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주 3.6%에서 급등한 4.6%로 발표되며 시장에 잠깐 충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3월 29일에서 4월 12일 사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으로 인한 유가 급등, 낮은 실업률이 발표됐으며 폭락한 CPI와 PPI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이 부분을 인지했는지 장 중반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중요한 경기 선행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주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며 최근 3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 드디어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3월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소형 은행 파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그림자 대출, 비은행권 금융기관 등 여러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은행 실적이 안 좋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증시가 폭락할 거라 생각하는 개미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비관적이고 경기 침체 공포감에 휩싸인 개미들이 많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우려와 다르게 대부분의 은행들은 오히려 실적 예상치를 비트했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3월부터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률이 개선될 거라 말해왔는데,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경제 지표는 강하게 나오고 대형 은행들도 실적을 비트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8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5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2년물 채권금리는 다시 4%를 넘어섰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표 하나하나에 집착해 지표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심리의 변화에 따라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지만 결국 일정한 박스권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22년도가 끝나고 23년이 될 때부터 올해는 진짜 무조건 경기 침체 오고 시장은 찐바닥이 나올 거라 모두가 입을 모아 외쳤지만 4월 중순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1월에 랠리가 나올 때는 다들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가득했습니다. 2월 들어는 실업률이 3.4%로 4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CPI 하락세도 잠깐 주춤했다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끝났고 다시 반등할 거라며 온갖 비관론으로 가득했습니다. 3월에는 소형 은행 한두 개 파산했다고 제2의 금융위기의 오내, 경기 침체의 오내 하면서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가 재무부와 연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니 금세 또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제 상승장이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각종 이슈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가 기관 세력들은 그것들을 명분으로 시장을 흔들고 개미들은 일희일비하며 무리하게 추격 매수했다가 공포감에 휩쓸려 손절하고를 반복합니다. 채권금리가 조금 내릴 때는 주식보다 채권이 최고라면서 TMF 같은 채권 레버리지 ETF로 물려가고 은행 문제가 터지자 은행 주식이 저평가라서 빅테크보다 더 매력적이라면서 BNKU와 같은 은행 레버리지 ETF로 몰려갑니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소음이 가득해 시끄럽고 번잡하며 많은 개미들은 항상 부안해동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하듯 증시는 온갖 소음에도 결국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으며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고 계단식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투자자는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은행 ETF가 안 좋고 채권이 안 좋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관점과 기준도 없이 시장의 소음과 이슈에 흔들리면서 남들이 좋다는 종목 ETF에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4월에 실적 발표가 끝날 때면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왈가왈부하면서 시장은 시끄럽고 증시는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5월 FOMC 회의가 끝나면 또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7월에 할지 9월에 할지를 두고 시끄러울 것이며 사람들은 지표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해 금리 전망이 뒤집히고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PMI 지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자잘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네 마네, 깊게 오네 얕게 오네 하며 일희일비할 것이고 3월 은행 문제 같이 경제에 약한 고리가 한두 개 보일 때마다 금융위기가 온다, 찐바닥 나온다 하며 난리를 칠 것입니다. 제발 우리만은 이런 시장과 개미들의 특징을 미리 인지해 그때 가서 보통의 개미들과 같이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하듯 온갖 소음과 이슈에도 증시는 자기 갈 길을 잘 갈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도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소음이 가득하고 증시는 변동성을 보일 것이지만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